1940년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직후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 조금은 더 인간다워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나치의 잔혹한 인체 실험이 드러나며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고, 많은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기, 누군가는 또 다른 인간 실험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총도 없었고 폭탄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이 들고 온 것은 작은 유리병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는 병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 장소는 미국이 아니라 가난한 중미 국가 과테말라였습니다. 당시 미국 의학계는 엄청난 발견에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페니실린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흔한 항생제지만 당시에는 거의 기적의 약처럼 여겨졌습니다. 특히 의사들은 궁금했습니다. 매독 같은 성병도 치료할 수 있을까? 하지만 문제는 실험 방법이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사람에게 일부러 성병을 감염시키는 실험은 엄청난 비난을 불러올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다른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고 미국 영향력 아래 있으며 저항하기 어려운 나라. 그렇게 선택된 것이 바로 과테말라였습니다. 1940년 어느 날 미국 공중보건국 연구진은 의료 지원팀처럼 위장한 채 과테말라에 들어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의사와 연구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치료가 아니라 감염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일부러 성병을 퍼뜨리려 했습니다. 실험 대상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교도소 죄수, 정신병원 환자, 군인, 고아들. 더 충격적인 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실험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 연구진은 자연 감염 방식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병에 감염된 여성들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여성들에게 매독균을 감염시킨 뒤 교도소 죄수들과 접촉하게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감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생각보다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실험은 인간의 선을 완전히 넘어버립니다. 그들은 사람 몸에 직접 균을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를 칼로 긁은 뒤 세균을 바르고 상처 부위에 병균을 넣고 심지어 척수 부위까지 이용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정신병원 환자들은 특히 끔찍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왜 자신이 고통받는지도 모른 채 실험당했습니다. 그중 한 여성 환자의 기록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만듭니다. 연구진은 그녀에게 반복적으로 성병균을 주입했고 눈과 민감한 신체 부위까지 감염 실험 대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연구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책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죽어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록만 남겼습니다. 관찰 완료. 그 한 줄이 당시 연구진이 인간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사람은 환자가 아니라 데이터였습니다. 실험은 무려 2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수천 명이 실험 대상이 되었고 1,300명 이상이 실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는 치료를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후유증은 끔찍했습니다. 실명, 신경 손상, 만성 통증, 정신 이상, 심지어 일부는 가족에게까지 병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실험 종료 후 기록을 봉인했고 관련 문서들은 미국 정보기관 안에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64년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2010년 역사학자 수전 리버비가 오래된 문서를 조사하던 중 이상한 기록들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그녀조차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설마 미국 정부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지만 문서를 읽을수록 상황은 점점 더 끔찍해졌습니다. 실험 과정, 감염 방식, 피해자 기록, 연구진 메모까지 모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진실이 공개되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국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바락 오바마는 과테말라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했고 미국 정부 역시 심각한 윤리 위반이었다는 점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살아남은 사람들 역시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리는 이유는 단순히 비윤리적 실험 때문만이 아닙니다. 당시 연구진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니라 힘없는 나라를 선택했고 저항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을 치료 대상이 아니라 실험 재료처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과학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성을 파괴하는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